이게 연기 내뿜을 때 또 한 가지면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입술의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결국 여기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가 주름을 집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립밤 같은 거. 왜냐 우리 은 독극 물질이에요. 피부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립밤 같은 거를 수시로 좀 발라줘가지고 보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대 운동. 이렇게 해주면 여기 근육의 운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덜 쳐져요. 그러면서 입가 주름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장님,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동안과 노안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윤곽일 것 같아요. 얼굴에 윤곽이 뚜렷한지, 부드럽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지, 그런 윤곽의 매끄럼,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성, 탄력이라고 하죠. 얼굴을 잡았을 때 쫀쫀한 느낌이 드는지. 근데 이게 어떤 것과 또 연관이 있냐면 얼굴에 탄성이 적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름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나이를 들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정도 추가하면은 피부 톤, 균일성, 이제 피부 톤도 약간 매끄러운 느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안과 노안을 약간 구분짓는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 2, 3번 중에 2번 주름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 종류의 주름 중에서 어떤 부위를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요, 팔차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마 미간,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눈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오네, 여기 밑에 심술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처져가지고 생기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냐면은 바로 입가주름이에요. 요거는 부위가 좀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눈치를 잘 못했는데 한 40대 50대 돼가가지고 그때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사실 많이 늦죠. 이미 탄력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놓치기 쉬운 주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입가 주름을 집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입가 주름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입가 주름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광노화, 햇빛이죠. 결국에 노화는 가장 핵심은 햇빛이에요, 사실. 햇빛만 우리가 덜 봤어도 훨씬 적게 주름이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노화. 우리가 1년에 1에서 2% 정도 콜라겐을 잃어요. 콜라겐이 잃어지면 탄성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생겨요. 탄성이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움직임. 입가 주변에 근육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입둘레근 있고, 팔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소 짓게 해주는 근육이 있고, 입술을 이렇게 내리는 근육이 있고, 입술을 또 올리는 근육이 있고,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할 수 쉽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입모양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 미세하게 바꿔주는 근육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근육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움직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주름이 생기기 쉬울 수밖에 없죠. 저희가 왜 보톡스 맞아요?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서 주름을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많다는 건요, 주름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입가 주변에 주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 하는 모양을 낼 때, 우 하는 모양은 언제 내요? 후 할 때.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다. 저 담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우 하는 움직임, 이게 연기 내뿜을 때, 그리고 담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주름을 늘립니다. 또 한 가지면 연주자들, 특히 트럼펫, 클라리넷, 후 부르는 악기 있죠. 관악기를 부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 많이 하시는 분들, MC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입술의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결국엔 주름 많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한 가지 더 해준다면은 피부 내구도의 빠른 소모, 세안을 과하게 한다든지 박지 제거를 많이 한다든지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막 발라가지고 피부에 막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입가 주름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집에서 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사실은 얼굴에는 열심히 바르는데 입가까지 잘 안 바르게 돼요. 입가까지 잘 발라줘야 돼요. 여기도 어쨌든 노화가 생기는 부분이고, 햇빛에 노출된 모든 부분은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먹잖아요. 씻죠. 칫솔질하고. 그럼 또 발라야 돼요. 그다음 입술 주변에는 약간 립밤 같은 거. 왜냐 우리 침이 자꾸 나오니까. 침도 사실은 독극 물질이에요. 피부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립밤 같은 거를 수시로 좀 발라줘가지고 보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 보면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무기자차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무기자차라는 거는 이 물리적인 차단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분이 적기 때문에 무기자차가 사실은 피부에 자극이 제일 적어요. 근데 단점은 얘는 백탁이 생긴다. 얼굴이 하얗게 떠요. 특히 여성분들이 싫어해요. 화장이 뜨거나 안 예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유기자차를 쓰는데,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아요. 백탁이 잘 안 생기죠. 대신 근데 얘는 피부에 자극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유기자차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이제 혼합자차예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약간 섞여가지고 유기자차의 독성을 좀 줄이고 무기자차의 이제 백탁을 조금 줄인, 피부가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혼합자차를 바르시는 게 좋고요. 나는 백탁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점은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물리적으로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유기자차는 화합물의 반응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밖에 나가면은 효과 없다.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는 이 정도는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결국에는 생기는 거는 우리가 콜라겐이 빠지는 거잖아요. 콜라겐이 매년 1에서 2% 정도 빠지니까 콜라겐을 생성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제 비타민 A, 레티놀이 있고 좀 더 강한 레티날이 있겠죠. 레티놀과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안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작용을 직접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를 이제 재구성하는 이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피부가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자극이 좀 있습니다.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이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더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낮은 용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쿠치올. 요거는 비타민 A랑 비슷한 유도체를 써요. 수용체를. 근데 비타민 A보다는 훨씬 더 이제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A를 쓰시고 싶은 분이라면은 바쿠치올을 저농도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농도를 조금씩 올려보겠죠? 그래도 괜찮으면은 레티놀을 시작을 해봐요. 조금씩 농도를 올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강한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티날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즘에 핫한 거,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 계열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름에 이제 좀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는 게 바로 GHK 트라이펩타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분이 요즘에는 많이 뜨고 있어요. 요거는 주름이나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주의사항인데 바쿠치올과 펩타이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광과민성이 세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자극이 좀 되거나 비타민 A 효과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꼭 발라야 됩니다. 아침에 절대 바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각질을 좀 약간 제거한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크림 다음날 잘 발라줘야 돼요. 피부가 좀 약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사항이 있고 바쿠치올하고 펩타이드는 특별하게 주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 좋은 습관 줄이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입을 자주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특히 우하는 느낌을 주는 거. 그래서 금연하십시오. 네, 금연하세요. 금연을 해야지 결국에는 우를 안 하게 되고, 사실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노화를 막아주는 앰플이나 세럼 같은 크림 같은 걸 좀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입가의 움직임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똑바로 말을 하게 되면 저처럼 입을 이렇게 크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입의 움직임을 늘리기 때문에 주름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약간 입을 물론 잘 안 들리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입을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팔자 운동이에요. 팔자 운동이 입가 주름에 좀 이제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 코가 있고 입이 있을 때 광대에 이제 이어주는 근육들이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요. 코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얘네가 이제 팔자를 이제 위아래 당기고 이렇게 웃게 해주는 근육들인데, 얘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져요. 늘어지는 거죠. 그럼 처져요. 그러면서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광대 운동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대신 이렇게 세게 하면 눈가주름 생기니까 여기 막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근육의 운동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덜 쳐져요. 그러면서 실주름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안과 노안을 약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입가주름, 노안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입가주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떻게 하면 입가주름이 잘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입가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동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입가주름이 많은 주변 주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